저는 호야지리박물관 관장 양재룡입니다. 지리세상을 펼치려고 이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보니까 지도를 많이 모으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독도가 한국 거라는 것을 지도가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도에 대한 것에 저는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독도에 가는 강의를 지도를 통해서 하고, 둘째 시간은 실제 독도 모형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체성을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 영토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 이 지도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죠. 인류가 이렇게 태어나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쪽으로 해 뜨는 방향을 향해서 와가지고 이 동해 바다에 와서 막혀요. 그래서 여기에 정착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고, 이곳이 바로 한반도인 거예요. 그래서 독도는 인류 역사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온 민족의 동쪽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동쪽 시작점인 거죠. 인류 역사상 그렇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삼국사기에 우산국이 나와요. 우산국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울릉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세종실록에 보면 우산국은 우산도와 무릉도 두 섬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고 무릉도는 지금의 울릉도예요. 그러면 우산국 이름은 어디서 따왔나요? 우산도에서 따왔죠. 독도에서 따왔어요. 독도가 주섬입니다. 그래서 독도가 한국 거라는 걸 우산국이라는 이름 속에 최초로 한글로 된, 최초로 문자로 남겨진 기록상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영토적 경계를 동쪽 시작점 독도를 우산국이라는 이름으로 남긴 거죠. 우산도에서 따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 울릉읍 속에 독도리가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경상북도 독도군 속에 울릉읍이 들어가야 하고 그 속에 독도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이름도 우리가 독도를 아주 중요시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개칭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인 초등학생이 한국에서 가장 정확한 과거의 옛날 지도가 뭐냐, 가장 정확하고 훌륭한 지도가 뭐냐, 대동해 지도다. 그래, 우리나라 초등학생한테 물었습니다. 대마도 있냐 없냐, 대동해 지도에. 없다. 왜 없냐? 일본 거라 없다. 독도는 있냐? 없다. 왜 없냐? 일본 거라 안 그리지 않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래요? 대동해 지도는 왜 독도를 안 그렸을까? 한 번쯤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할 새가 없어요. 왜? 대동해 지도 자체를 못 봤으니까. 맨날 요만한 책에서 봤으니까. 그렇죠? 대동해 지도 이렇게 커요. 여기 오면 두 번 놀래요. 커서 놀래고, 또 하면 독도가 없어서 놀래고. 이렇게 지도를 안 봤어요. 독도가 없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독도를 안 그렸는지 밝혀준 죄가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부터 밝혀보겠습니다. 김정은은 독도를 왜 안 그렸을까요? 그제 전화를 해보니까 김정우한테. 김정우가 일부러 안 그렸대요. 의도적으로. 믿어져요? 맞습니다. 일부러 안 그렸어요. 그러면 왜 안 그렸나요가 궁금합니까? 일부러 안 그렸다는 증거가 궁금합니까? 우선 증거부터 찾아야겠죠. 왜 안 그렸냐? 그거보다 안 그랬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 김정은은
이 대동여 지도를 그리기 전에 27년 전에 청구도라는 지도를 그립니다. 청구도는 이 대동여 지도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청구도에는 우산도가 있어요, 독도가. 그런데 대동여 지도에는 안 그렸잖아요. 김정은가 배멀미 나서 못 갔습니까? 독도가 있는지 몰라서 안 그렸습니까? 아니에요. 있는지 알았었잖아요. 그런다면 일부러 안 그린 게 확실합니다. 일부러 안 그린 이유는 대동여 지도는 실측도라는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실측도가 뭔지 아세요? 지도는 원래 땅 모양을 평면상에 그린 거 아닙니까? 줄여서. 그런 줄여 그린 비율을 우리는 축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 지도가 줄여 그렸는데 이 대동여 지도는 실측도예요. 실측도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측량했다. 걸어다니면서 쟀다. 그래서 독도는 대동여 지도는 더 정확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도 해석이 틀렸습니다. 실측도는 걸어다니면서 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공위성으로도 잴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지도가 실측도예요. 이거 25,000분의 1인데, 이거 실제 크기나 거리가 딱딱 맞아요. 이런 게 실측도인 거예요. 이 지도는 실측도예요. 우리나라 유일하죠. 그러면 이 거리만 맞는 게 아니라 이 섬의 크기나 이 마을의 크기 이런 것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섬을 자그마치 1,100개 이상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 섬에 우리나라는 섬이 한 3,400개쯤 된다 그러면 3분의 1을 그렸어요. 그럼 3분의 2는 안 그렸습니다. 어떤 섬을 안 그렸을까요? 작은 섬을 안 그렸어요. 독도는 큰 섬입니까? 작은 섬입니까? 작은 섬이죠. 얼마나 작은데? 여러분들 여의도 아시죠? 서울에. 여의도 조그만 그 섬인데 거기에 자전거 타고 노는 데가 여의도 광장이에요. 그 여의도 광장보다 작아요. 잠실운동장 3개 합친 그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작은 섬이죠. 그러면 이 작은 섬 독도는 이 지도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3분의 2에 들어가죠. 안 그리는 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과감하게 안 그린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실측도예요. 실측도라는 개념이 그렇게 실제 거리, 실제 크기가 정확하게 똑같이 줄여져야 돼요. 만일 독도가 중요하다고 주먹만하게 그리면 대동여 지도는 운동장처럼 넓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야 축척도 맞고 직이 맞을 거예요. 요새 요만한 책, 초등학교 지리부도에도 사회과 부도에도 독도가 나와요. 그런 지도는 왜 나옵니까? 실측도가 아니에요. 축척은 있어도. 그런 지도는 여기 께 있다라는 위치를 표시한 것이지 이만큼 크다를 표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의 성격을 모르니까 우리는 독도가 없는 것을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렇게 물으면 꼴밤 한 대 주고, 야, 너는 일본 전도에 니네 집 마당이 나오냐? 물어보세요. 니네 집 운동장 아니야? 니네 학교 운동장이 나오냐? 니네 일본 전도에 안 나오지 않냐? 이렇게 독도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독도를 그리지 않을 만큼 축적이 바른 실측도를 그렸다. 대동여 지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죠, 독도가. 그런데 더 큰 청구도는 실측도가 아니기 때문에, 축척은 있어도 실측도가 아니기 때문에 독도를 그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지도는 안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기록에는 독도가 북의 몇 도, 동경 몇 도, 이 지점에 있는 섬이 독도고 우리나라 땅이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어디다 표시했냐면 지도에 표시했거든요. 자, 이 우리나라 지도가 독도를 어떻게 표시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독도가 이쪽에 있죠. 울릉도 가다 중간에 독도가 있어요. 울릉도 서쪽에 독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동쪽 끝은 울릉도죠. 이 지도는. 이 지도를 보면 울릉도가 여기 있다면 독도가 동남쪽에 있어요. 해좌전도인데 바짝 있죠. 동남쪽에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지도는 울릉도가 여기 있는데 독도가 서쪽에 있어요. 팔도청도인데 우산도 독도가 서쪽에 있죠. 이건 김대건 신부가 프랑스를 가져갔던 지도인데 우산도고 여기가 독도, 또 울릉도이고 여기가 독도입니다. 독도가 울릉도 동쪽에 있죠. 동쪽에 있는 지도, 동남쪽에 있는 지도, 없는 지도, 서쪽에 있는 지도, 서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울릉도의 동남쪽에 독도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지도는 독도가 울릉도보다 4배나 커요, 이렇게. 왜? 이렇게 영토적인 상징성이에요.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민족이에요. 동쪽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그렸던 거예요. 자, 이런 지도를 볼까요? 이건 천화도인데 울릉도 바로 밑에 천산 독도가 남쪽에 있습니다. 천산이라고 쓴 걸 보니까 중국에 갔다 온 지도예요. 중국에서 베껴온 지도입니다. 요거는 울릉도가 천하총도인데 울릉도 밑에 독도가 밑에 왼쪽에 있어야지. 자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초소라 그렇지 우산이랍니다. 그래서 울릉도의 서남 쪽에 있어요. 내가 울릉도라면 독도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동남쪽에도 있고 서남쪽에도 있어요. 독도가 떠다닙니까? 대동해 지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고 해요? 봐라, 한국의 지도를 보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볼 수가 없다. 여기저기 그렸다. 영토적 개념을 안 가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독도는 주인 없는 섬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라고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얘기했을 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답변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풀어내는데 제가 2년 반이 걸렸습니다. 대동해 지도에 독도 없는 걸 푸는데 4년이 걸렸어요. 이제 풀어볼까요? 이 지도는, 이런 지도는, 대동해 지도는 실측도라 안 그렸다 아까 배웠습니다. 이런 지도는 과거에 한지 전지입니다. 모조지 전지 크기, 전지 크기예요. 여기 동쪽 바다가 넓기 때문에 독도를 동쪽 방향에 그릴 수 있었어요. 동쪽이나 동남쪽에. 그런데 이건 책이에요. 책. 책으로 그렸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사회과 부도 이만한 책에 보면 우리나라 영토 이렇게 그렸는데 제주도가 지도 밖에 나가요. 그러면 제주도 안 그립니까? 우리나라 영토에 그리죠. 울릉도 독도 그리죠. 어떻게 그려요? 지도 밖에 책 밖으로 나가는데. 떼다가 이런 데다가 네모쳐가지고 제주도 이렇게 옮겨놓죠. 울릉도 독도 옮겨놓잖아요. 이 책에 옮겨놓은 거예요. 독도와 울릉도를. 그래서 여기저기 그려진 거예요. 여기다가 박스를 쳤으면, 네모 쳤으면, 여기다 네모를 쳤으면, 아, 여기 있는 독도가 일로 여기다 그렸구나. 이렇게 다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렸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박스를 쳐서 옮긴 사례가 옛날 지도에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옮겼느냐?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훌륭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규격 밖에 나가면 다 접어서 넣었어요. 이른바 접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불이 큰데 장롱 속에 어떻게 넣었어요? 접어서 넣었어요. 몇 번? 들어갈 때까지 접었어요. 이 지도 역시 옛날에 목판이었어요. 목판 밖에 나가는데 어떻게 그려놓어요?
밖에 있는 독도를 이 안에다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냐 하면 접었죠. 접으면 요놈이 울릉도 동남쪽 여기 있는 독도가 접으면 여기로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야죠. 여기가 지도 끝이 목판 끝이에요. 다시 접어놓으면 요 자리입니다. 피면 일로 오고 다시 피면 요 자리죠. 울릉도 동남쪽 87km 이렇게 표시했던 거예요. 울릉도가 만일 여기다 그려졌다 그러면 독도는 동남쪽 여기 있어요. 이놈 접으면 이쪽으로 가죠. 울릉도 서남쪽으로 갑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지도는 독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울릉도도 왔다 갔다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도도 이렇게 옮겨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서 그렸다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 대한지리학회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나라는 언제 그러면 독도를 옮겼냐? 목판 지도로 나올 때, 책으로 만들 때, 책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독도를 접어넣었던 거예요. 울릉도를 접어넣고 제주도도 접어넣고 이렇게 접어넣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이놈을 피면요, 딱 이 자리예요. 동남쪽. 이 지도 안에서 독도의 위치를 딱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박스로 된 것은 북위메트, 동경메트를 맞추지 않으면 그 지점을 못 찾죠. 그래서 눈으로 찾을 수 있어요. 훨씬 더 독창적인 방법이, 한국의 지도를, 독도를 표시하는 독창적인 방법이 우리는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지금까지 아무도 못 밝혔던 거죠. 자, 외국에 갈 때 이렇게 큰 지도가 가겠습니까? 그랬으면 동쪽에 그렸을 거예요. 책이 전달되겠습니까? 아마 외국 갈 때 책이 전달될 겁니다. 그러면 책이 전달되면 독도가 이렇게 바뀌어 있죠. 일본 지도 볼까요? 이거 보세요. 여기가 송도예요. 소나무 송자, 소나무 섬. 독도는 소나무가 안 자랍니다. 울릉도에 많아요. 울릉도의 표시입니다. 여긴 죽도, 다케시마입니다. 죽도, 작은 섬 대나무 섬은 작은 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릉도는 큰 섬이죠. 독도가 작죠. 이래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다케시마라고 하잖아요. 작은 섬. 일본이 이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거든. 그래서 1905년에 독도를 뺏으면서 이 섬에다가 독도라 칭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독도가 다케시마예요. 그 전까지는 울릉도가 다케시마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한국조들을 보고 베끼니까 이렇게 울릉도와 독도가 바뀌었던 거죠. 왜 한국지도를 봅니까? 한국 땅이니까. 우리가 일본 그리려면 일본 땅을, 그리려면 일본 지도를 봐야 되잖아요. 서양 애들도 똑같습니다. 천산도 독도가 더 가깝죠. 이것도 접혔던 것을 이렇게 그대로 그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동경 131도 50분에 있는 다시 얘기하면 오끼섬으로부터 85리 떨어진 이 섬을 죽도라 칭한다. 다케시마라 칭한다. 이때 다케시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제가 한일 합방되면서 독도를 1910년에 뺏은지 알지만 그보다 5년 전에 제일 먼저 뺏은 땅이 독도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독도가 제일 먼저 뺏겼던 땅이라는 거. 그래서 독도는 지금도 일본이 뺏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독도를 뺏으면 이제는 한국을 또 뺏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이 독도에 대한 것이 왜 한국 건가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 뺏지 마!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지도를 안 보고 있어요. 지도에 그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